하겠습니다.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 재팬 디스플레이,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의 최후의 희망, 보루라고 불리는 기업이죠. 이 재팬 디스플레이, JDI가 중국의 통수를 맞고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현재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 JDI 측에 투자 지원을 약속했던 중국 펀드가 갑자기 이를 보류, 취소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JDI는 큰 패닉에 빠졌습니다. 니온게이자의 신문에 이 같은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사실상 JDI의 재건책은 백지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투자 지원을 약속했던 펀드는 중국의 하비스트 펀드인데요. 이 JDI는 6월에 하비스트 펀드와 홍콩의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로 구성된 연합펀드, 이 타이중 연합에 800억엔 8천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하비스트 펀드가 절반 이상의 자금을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돌연 보류시켰고요. 같이 투자한 기업에는 애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JDI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은 이전에 여러 차례 JDI에 긴급 자금 지원을 해왔었죠. 3년 전쯤 JDI의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애플이 빌려주기도 했으며 그 상환을 2년 이상 늦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JDI는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데 이를 탕감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업계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플에 누적된 이 JDI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대략 2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JDI의 매출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애플이었고, 이 JDI는 애플 아이폰에 사용되었던 LCD를 수년간 도맡아서 공급해왔던 업체였죠. 사실 JDI는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철저하게 경쟁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죠. 2012년 일본 정부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되찾겠다는 야심찬 취지 하에 소니, 도시바, 히타치의 디스플레이 부문을 통합해서 출범하였지만 최대 고객사인 애플 아이폰의 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무역전쟁 여파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고, 영업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증가해서 3천억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사상 최대 적자치를 기록하였고요. 5년 동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고, 6월 기준 자기 자본 비율이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등의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JDI는 사실상 OLED 시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 명백히 후발주자고, LCD를 써왔던 애플이 OLED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서 JDI의 시장 경쟁력은 당연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LCD 시장을 호령했던 일본 기업들의 지나치게 소극적인 투자, 그리고 OLED 등의 기술 개발에 뒤처진 결과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애플인데요. 이 중국 하비스트 펀드가 JDI를 사실상 손절하면서 애플이 당초 약속했던 1억 달러보다 더 많은 금액, 언론에서는 2억 달러까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애플이 직접 인수 합병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 아이폰에 사용될 OLED의 최대 공급사 삼성 디스플레이죠. 이 3D의 의존도를 낮춤과 동시에 직접 디스플레이 기술을 확보해서 견제하려는 목적도 장기적으로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 이번 아이폰 11 프로에 탑재되는 OLED, 이 패널 자체를 거의 독점적으로 삼성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D 쪽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패널 대부분이 삼성, 한국 기업에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흥정이 어려운 상황이죠. 중국 BOE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중국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기에도 분명 리스크가 있는 애플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JDI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외부에 있는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애플이 JDI를 돕고 살리려는 의지는 실로 놀랍도록 강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애플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이 중소형 OLED 패널의 탑재가 유력한데, 그 상황에서 JDI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중소형 OLED 쪽을 키워보겠다는 강력한 의중이 들어간 것이겠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애플이 과연 JDI의 손을 잡고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확보해서 삼성 맞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오히려 천천히 시장을 잠식해가면, 그러면서 말려 죽일 수 있다면 1타 2피의 상황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정리. 강화하자 일본 기업들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최대 고객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에 맞춰 아예 한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는 도쿄오카 공업은 거래처 공급을 위해 한국 인천 공장에서의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오카 공업은 수천억 원 투자해 반도체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삼성에 납품하기로 했었는데요. 납품을 목전에 앞두고 자국의 수출 규제에 따라 공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업체 수입 의존도가 92%나 됩니다.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벨기에에서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들여와 6개월에서 10개월치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도 삼성이 빠르게 대체 공급처를 찾고 국산화에 나서자 허가를 내주는 실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에 이어 고순도 불산이나 플루오렌 폴리이미드의 수출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소재를 공급하던 일본 기업들이 보관 장소나 한국을 대체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산을 생산하는 일본 스텔라 케미파나 모리타 화학공업은 화학물 관리 규정을 받는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감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코 경제상업상은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할 때 일본 기업도 피해를 입지 않겠냐는 질문에 일본 기업은 피해가 없다면서 대만이나 아세안 국가들과 공급망을 성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업체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대만이나 미국 등으로 수출을 모색했지만 해당 업체가 공정 라인 테스트에만 2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거절당한 것이죠.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업체들도 자국 정부에 한국 업체 이외로의 수출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국산화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삼성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일본산 소재를 모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안정적인 소재 공급처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올 상반기 기준 각각 91%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필요한 생산 시설이 9월쯤 구축되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공정에 이용해 생산되는 시점이 내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즉 내년 2월부터는 일본 소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당장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잡지 못하면 내년 2월부터는 최대 거래처를 잃어 문을 닫게 될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일 기업 간 상호 의존도가 높아 한국 기업의 피해나 비용이 발생하면 일본 수출 기업이나 소니와 파나소닉 등 한국 반도체를 사용해야 하는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하자 일본 기업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PC를 생산하는 후지츠와 NEC, 파나소닉 등이 한국 의존율이 높은 메모리와 SSD, 디스플레이 패널 등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일본은 PC를 생산하지 못해 자국 PC 시장을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에게 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시바는 지난해 정전 사태가 수습되지 않아 아직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대형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삼성전자의 신형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미지 센서 세계 1위 소니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분야 절대 강자인 소니는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후발주자인 삼성은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격차는 아직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부동의 1위인 삼성은 이미지 센서를 비롯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 측은 비메모리 분야도 2030년 세계 1위를 목표하고 있다며 이미지 센서는 더 빨리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된 이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들은 아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피해를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공급처를 바꾸며 국산화 작업에 들어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 기업들은 황급히 한국 내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에 피해를 주면서 상대국에 피해를 주겠다는 아베의 도발은 가미가제식 공격이라며 비판받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사지에 몰렸지만 아베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가미가제 특공대를 목격한 와타나베 스네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천황폐하 만세라고 하며 기쁜 마음으로 돌진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두려움에 젖어 눈을